수렴이 뭐였죠? 이게 이렇게 하나 가까이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x를 어디에 한없이 가깝게 보냈을 때, x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냈을 때 a가 된다는 소리? 아니라고 했죠. 네, 그래서 x는 a에서 함수값이 결정되지 않아도 극한값, 수렴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빵꾸 뚫려 있어도 괜찮다 얘기했지, 극한은. 왜냐면 그 값에 가까워지는, 그 값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수렴하는 거를 무슨 값이라고 얘기했었죠, 결국?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리고 극한값이라고도 얘기했었고,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했냐? 잠깐만.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미쳤다. 이제, 발산 얘기할까? 넘어갑시다. 네, 발산 얘기를 하자면, 발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이제 발산이었죠. 그래서 한없이 커지는 걸 뭐라고 했죠? 바로 나와야죠. 양의 무한으로 발산이라 얘기했잖아요. 자식들아, 야 조금 했는데 이거 조금 더 까먹으면 어떡하냐? 많이 하고 많이 까먹냐? 자, 한없이 작아지는 걸 음의 무한으로. 너 자꾸 단어로 얘기하지 말랬어요. 음의 무한으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걔 같은 경우는 값이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지 않는 거야? 안 가까워지는 거지. 당연한 말이지. 그럼 걔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만 했는데, 이게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A가 있어. A가 있는데 여기 가까워진대. 가까워질 건데 얘보다 왼편에서 가까워질지 오른편에서 가까워질지 그건 얘기는 안 했거든. 아예 그냥 여기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왼편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편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요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제목이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가 뭐겠어? 오른쪽을 뜻하는 거겠지. 좌는 뭐겠어? 왼쪽을 뜻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오른편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우극한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A를 기준으로요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A에. 근데 얘네들의 X값을 살펴보자고. 그럼 A보다는 어때, 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A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기호로 새롭게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 이 화살표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뭐가? 플러스로 돼 있지. 이게 우극한의 뜻이야. 틀당 용어 하나 알려줄게.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 뭐냐면 A 더하기 0이야. 뭐냐? 0에 가까운 숫자를 더했다는 거야. 그럼 A보다 살짝 어떻겠어? 크겠지. 예, 셀맨 옛날에 무극한 이렇게 배웠어.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A에서 0에 가까운 숫자를 빼는 거죠. 그럼 A보다 살짝 어떻겠어요?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좌극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A에 플러스 뒤쪽에 부호가 있으면 얘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게 무슨 극한이라고? 얘는 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게 없었지. 그럼 이게 없을 때는 뭐냐면은 둘 다 보라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쌤이 그램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얘를 B라고 하고 C라고 합시다. 너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건데 A보다 살짝 크기가 작게야. 작게 fx의 y 값을 찾으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면
좌극한을 보란 소리인 거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A를 기준으로 왼편에서 이렇게 가까워질 때 얘는 점점 Y 값이 어디 가까워지고 있니?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는 B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극한일 때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이쪽이니까 C에 가까워지겠죠. 연습이나 할까요? FA는 뭘까요? C지. 네, FA는 C예요. 쌤이 일부러 여기 검은 점 칠해놨거든요. 다시 함수 값은 너네가 평소에 하던 거고 그 값을 딱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림에서는 검은색 점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좌극한은 지금 B였고요. 우극한은 C였죠. 이렇듯 좌극한과 우극한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지웠어. 그럼 우극한, 좌극한 둘 다 살피라는 거지. 그럼 우극한하고 좌극한은 아까 우리가 방금 해봤다시피 같았어, 달랐어? 같은 방향으로 가서 다른 방향으로 갔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지.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럼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은 방향, 즉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리미트,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fx 값이 l이 나왔다는 건 극한값이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지. 그럼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어디에 수렴한다는 거야? L에 수렴한다는 거죠. 어디 수렴하죠? Y값을 얘기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네? 이게 무슨 값인 거야? 극한값이자 Y값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냐? 함수의 값을 확인하는 거잖아. 결국 그것도 우리가 Y를 살펴보는 거잖아. 다시 한번 그림 봐볼까? 결국 우리가 C에 가까워진다는 게 Y좌표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값을 구하는 행위인 거야, 이 자체도 결국.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동치라는 거예요, 동치.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서로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똑같이 L로 써. 됐죠, 여기까지? 이게 우극한, 좌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너네가 아마 자주 보게 될 식 중에 하나라서 미리 설명 좀 잠깐 할게요. 뭐 특별한 아이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을 가끔 보게 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저번 시간 응용해서 바로 갈게요. 자, x 이거 지금 분수꼴로 돼 있죠. 그럼 얘는 바로 약분 처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약분을 한다는 건 뭐가 전제가 돼 있죠? 0이 아니면 뭐가?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지. 그럼 지금 분모가 0이려면 x가 몇이면 0이 돼버리지? 0이면 0이 돼버리지. 그러면 x는 0을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x는 0에서 정의 되지 않아요. 말을 바꿀게요. x는 0에서 함수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함수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린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겠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볼 수 있겠지. 이거 자주 보는 식이에요. 자, 그럼 얘가 양수래요. 자, 그럼 절대값 풀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겠죠? 네. 그럼 약분하겠죠, 이제. 0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때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아, 물론 정확하게 쓸 때는 fx는 1 이렇게 적어줘야겠지. 근데 0보다 작대. 그 0보다 작으면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약분이 되겠지. 그럼 그때 fx는 몇이 나오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너네들한테 질문을 던질게. 이제 여기서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래. 조사하래. 자, 그럼 이제 말이 바뀐다. 저번 시간에 조사할 때는 그래프 그려놓고 아까 클리닉 때도 너네 연습해봤죠? 그래프 그려놓고 얘가 가까워지는 곳만 우리가 확인했지. 계속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것만 확인했었잖아, 저번 시간에는. 실제 그래프 그렸었죠, 쌤하고. 근데 이제 우극한, 좌극한을 배웠지. 자, 그럼 이제 극한값을 조사하라. 극한을 조사하라는 딱 이제 정리가 된 거야. 뭘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조사해서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이제.
원래 극한을 조사하시오는 그 뜻이야. 그러면 x는 0에서 극한을 조사하래. 그럼 그때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찾아낸다고 했죠. 그럼 우극한은 0에서 우극한은 0보다 살짝 어떻다고? 크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0의 무슨 극한을 알려주는 걸까? 우극한을 알려주는 범위가 되는 거야. 왜? 0보다 크니까. 근데 fx가 1이라고 돼 있지. 1. x가 없죠, 지금 1에는. 즉 상수함수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x가 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인 겁니까? 1인 거죠. 여기까지 쌤마 이해되니? x 대입할 게 없잖아,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결국 x의 0의 우극한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겠지. 좌극한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란 거겠지. 그럼 좌극한하고 우극한 값이 서로 어때? 다르지. 그러면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야. 참고로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림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0보다 클 때 1이라는 상수함수 그려주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0에서 검은색 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여기 빵긋 뚫려 있죠. 네, 이게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런 그래프도 다 그릴 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연습 많이 했던 게 x제곱분의 1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봤었죠, 쌤하고. 기억나요? x제곱분의 1을 그릴 때는 그냥 제곱 말고 5로 바꿔버려서 그렸었지, 그림을. 절대값을 더 벌어서 그래프를 그려버렸었죠. 그래서 요거 많이 나와요, 가우스. 는 구라예요, 안 나와요, 시험. 자, 네, 너네 가우스 시험 보면 교육가 아닙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하도 자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에서 크게 너네들한테 강조할 만한 거는 다 했어요, 이미.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볼 건데, 너네가 우극한 좌극한에서 가장 먼저 처음에 하는 게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극한 값 좌극한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얘는 x가 무슨 극한을 찾으라는 거예요, fx에? 자, 앞으로 얘기할 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극한 좌극한만이라고 너네가 평소에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기 숫자를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네, 우극한만 집중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복습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큰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오른편을 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선을 뚝 내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왼편 보는 거야, 오른편 보는 거야? 오른편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함씩 가까워지면 돼요, 이제. 그럼 그때 우리는 x값 찾는 거야, y값 찾는 거야? y값 찾는 거니까 여기 슬쩍 보면 되는 거지. 즉 몇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1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우극한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리고 바로 3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 부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즉 둘 다 봐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1에서 보는 거니까 1은 자, 여기 있습니다. 선 딱 내렸어요. 자, 그럼 우극한, 좌극한 둘 다 살피라고 했죠. 좌극한부터 살피자. 자, 이렇게 화살표 보내봐. 그럼 좌극한 값은 몇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우극한 살펴볼게. 우극한 몇 나와? 1 나오지. 어때? 다르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돼. 미안, 쓰기 귀찮아. 여기 있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럼 어차피 여기는 그냥 너네가 연습하는 문제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우리 초반 단계니까 요거 아니거든. 영양가가 너무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딱 그럼 여기 센스 있게 딱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딱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이거만 하게. 야, 글씨를 근데 뭘 이렇게 개같이 못 쓰냐. 오랜만에 수업한다고. 그렇죠. 0이에요 이거. 요거 뭐 안 돼요. 정의 안 된 건 여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극한을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네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틀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최대한 너네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극한의 조사래. 자, 극한의 조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죠. 우리 정리가 됐어요. 방금까지 개념을 통해서. 극한의 조사라는 건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보라는 거야. 우극한이랑 좌극한을 봐서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봅시다. 이 신경 쓰지 마세요. 분수꼴로 돼 있죠. x에 몇을 대입할 수 없죠? 1을 대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x가 1에서 얘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리미트 x가 1에 하나씩 가까워지라고 했죠. 1 못 넣는데? 상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해설 친절해. 해설 친절해. 그림도 있어. 그림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해 쳐다보고. 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극한을 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우극한을 구할 건데 1보다 살짝 어떤 겁니까? 크죠? 양수, 음수? 양수, 부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약분이라는 작업을 마음껏 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까지 나오겠지. 서술형 주심, 괄호 쳐라. 다항식이면. 자, 그러면 이제 1의 우극한을 보는 거니까, 자, 저번 시간에 너네가 그래프 그려서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빨라지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젠 이 훈련을 해보자. 우리가 결국 1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겠다는 소리인 거잖아. 내가 1에 한없이 가까운 값을 대입했을 때 얘는 몇에 가까워져를 물어보는 게 극한이잖아. 그럼 1에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얘는 2에 어마어마하게 가까워지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1.9999, 2.0000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으니 그냥 2라고 쓰자. 이게 극한 값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빨리 풀면 뭐인 거야?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면 이번엔 1보다 살짝 작지. 그럼 부호가 바뀌겠지. 그럼 약분을 하게 됐을 때 약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 확인되지. 그럼 이걸 그냥 대입할 거야, 1을. 그럼 몇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1과 1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술형으로 극한을 조사하라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연습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핵심인,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핵심인 미분과 적분 쪽에서 요거를 실제로 쓰면서 증명을 해봅니다. 그걸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술형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지? 절대 그래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자, 괄호 2번은 그냥 한번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 너네 혹시 가우스 뜻 알아요? 크지 않지? 모르면 그냥 여기 봐요. 항상 모든 문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실제로 뭐 학교 시험에서 내가 뭐 안 나온다 했어. 근데 만약에 나왔어. 가우스가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안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가끔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새끼라고 할 뻔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나 이거 알려줬잖아. 그럼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 써줬잖아. 이게 방패막인 거야. 야, 나 이거 냈으니까 풀어. 뭘 교육과정이었어? 내가 알려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보자. 자, 읽을 땐 가우스를 읽습니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다는 건 같아도 되고, 작거나 같다 의미입니다. 작거나 같다 의미. 근데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1이라고 봅시다. 그럼 뭐예요? 2.1보다 크진 않아요. 크면 안 돼. 근데 뭐 해야 돼? 최대의
정수열대. 그럼 몇이겠어? 2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너네가 해야 되는 거. 그럼 이제 2에 대해서 알아보래죠. 그러면 2의 우극한이랑 2의 좌극한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 2의 우극한부터 알아보자. 그럼 2의 우극한이면 2보다 살짝 어때? 크지? 그리고 오늘의 컨셉 대입해서 들어갈 거거든? 그럼 2보다 살짝 큰 숫자를 대입했어. 그러면은 1을 빼면 1점 몇 나오겠지? 그럼 1점 몇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우스를 계산하면 몇 나오겠네? 1 나온다는 거 확인되겠지? 이 정도 수준이야 너네가 해야 되는 거. 그럼 2의 좌극한을 해볼게. 그럼 1.9 정도 되겠지? 2보다 살짝 작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면은 1.9라고 해 그냥. 그럼 1.9를 대입해봐. 그러면 0.9 정도 나오지. 그럼 걔한테 가우스 때리면 몇이겠어? 0이 나오겠지. 자 지금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게 나왔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가우스는 자 이거는 그냥 필기하고 나중에 복습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시험 때 나올까봐. 이 가우스는 x가 정수로 갈 때 있죠. x를 정수에 한없이 가깝게 보낼 때 있지. x를 정수에 한없이 가깝게 보낼 때 있지. 자 여기 보시면 x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1 때 극한값 존재 안 합니다. x가 정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 존재 안 해요. 가우스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 안에 가우스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식이 지금? x-1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또 만약에 2분의 x라고 돼 있으면 좀 얘기 달라질까? 왜냐면 x를 한번 1에 가깝게 한번 보내볼게. 1에 가깝게 보내볼게.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자. 1.1이라고 하자. 그럼 1의 우극한을 뜻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1이지. 근데 2분의 1.1은 너네가 소수로 표현하면 몇이야? 야 분모가 고 분자가 커. 분모가 더 크잖아 2잖아. 야 그럼 무조건 0. 몇이야. 2분의 1.1을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0. 몇이야. 0.5도 얘기하지 마. 그냥 0. 몇이야. 그럼 가우스 때리면 몇이야? 0이지. 그럼 1에 좌극한 대입하면 0.9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2분의 0.9지. 그럼 2분의 0.9는 몇이야? 0. 몇이잖아. 분모보다 작으면 무조건 0. 몇이라 생각해 그냥. 그럼 거기다 가우스식 몇이야? 0 나오겠지. 이때는 어때?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x면 좀 특이한 경우가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자, 근데 이렇게 x라고 돼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더 나올까봐 요것만 하나 더 체크합시다. 가우스 x는요, 너네가 만약에 자, 내가 팁을 줄게. 가우스 x가 꼴보기 싫어.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리고 k는 -1하고 1 사이. 그러니까 얘를 가우스 벗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잠깐만. 아이씨 잠수다 씨. 잠시만. 야,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시험 끝나고 쳤어. 어디서 자꾸 화이트 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자, 똑똑한 사람 잠깐 기대 좀 해볼까? 가우스를 로그랑 연관 줘봐. 가우스를 상용 로그하고 연관 줘봐. 그럼 가우스는 로그, 상용 로그의 뭐랑 같은 개념입니까? 진수. 찍지 마. 생각하고 얘기해.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 가우스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똑같아. 너네 상용 로그 배울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배운 적 있지 않냐? 그치? 그 로그는 무리수라고 해서 n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때 n을 정수 부분,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름만 좀 알면 좋겠다. 근데 그 가우스가 지금 가우스는 결과적으로 뭐야? 값이 닥치고 무조건 정수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가우스는 결국 정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결국 얘가 정수 부분인 거잖아. 그럼 너네가 2.5라는 숫자가 있어. 2.5의 정수 부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해? 구하는 풀이를 얘기해보래. 2.5에서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이건 초등학교 계산이잖아. 0.5를 빼면 되잖아. 뭘 그렇게 세상 심각하게 생각해. 여보 난제야? 2.5에서 소수인 0.5를 빼면 되잖아. 그럼 바꾸면 뭐야? 원래 숫자에서 소수 부분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정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이 식이야 지금. 얘가 정수라며. 그러니까 원래 숫자에서 K를 뺀 거야. 근데 이 범위가 0하고 1 사이로 돼 있지. 이게 0. 몇이잖아. 0. 몇 결국 얘기하자면. 그럼 뭐야? 소수 부분을 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 X가 너네가 꼴배기가 싫으면 그냥 무조건 이걸로 바꾸면 돼. 여기가 X든 2분 X든 3분 X든 상관없어. 그냥 이거를 X 빼기 K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돼. 오케이?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또 가우스 또 걱정된다고 좀 뭔가 몇 개 풀 거거든. 그때 쓰는 스킬이야 얘가. 됐지? 그래서 얘가 정수고 원래 거에서 소수를 빼면 된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알려주면 좀 복습하면서 이해를 해봐. 알죠? 네. 자, 이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갈라치게 돼 있죠. 몇을 기준으로 갈라치게 돼 있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갈라치기가 돼 있지. 자, 그럼 위에 걸 보자.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적혀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뇌를 당해야 돼. 어떤 세뇌를 당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무슨 극한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우극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오케이? 근데 저기에 크다 말고 무슨 기호도 있어? 같다도 있지. 그럼 뭐도 알 수 있을까? 함수값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마 이제 슬슬 새록새록 할 거야. 그 뚜껑 뗐던 거.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지. 그럼 뭘 확인할 수 있겠어? 좌극한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문제를 이제 봐봐. 마이너스 1에 대한 fx의 값에 존재하도록 하라고 돼 있죠 지금. 부호 없지. 그치? 그럼 얘를 존재하게 하려면 극한값이 존재되는 거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우극한값 어떻게 구해? 아까 오늘 컨셉이었잖아. 대입하라 했잖아. 그럼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 놓고 둘이 뭐 하면 돼? 같다라고 두면 되잖아. 약간 암산도 가능하겠다 야. 마이너스 1면 0이지. 네. 마이너스 1면 얘도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K가 몇이겠네?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암산으로도 풀리는 거지. 네, 너네 시험 한 문제를 푼 거야 벌써.
미리 얘기해. 수학 2 너네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되는 시험 중간고사야. 왜냐면 중간고사가 제일 시험 범위가 쉬워. 정말 제일 쉬워. 근데 기말고사가 what the fuck이야. 기말고사가 이제 뭐 미분의 고난이도부터 적분의 모든 걸 다 나와. 뒤지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목숨 걸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 적당히 놓으세요. 학원 적당히 빠지시고. 물론 안타깝게도 얼마 안 되지만. 자, 먼저 봅시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합성함수 친구예요. 자, 합성함수 할 때 너네 쫄지 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자, 어려운 거 없이 쉽게 바로 그냥 가줄게요. 합성함수 나올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돼요. 안에 거부터 풀면 됩니다. 그럼 안에 거부터 풀 건데 G부터 풉니까? F부터 풉니까? G부터 풀겠죠. 그치? 그리고 G 풀고 F 푸는 겁니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돼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일단 G를 먼저 쳐다봐.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1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자, G 입장에선 이게 X야, Y야? G 입장에선 Y지. 그럼 이제 이게 1에 가까운 값이 됐잖아. 그럼 F 입장에서는 뭐야? 1을 대입하라는 거지 결국.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극한해봐서 알지만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값이 무조건 같다라는 보장이 있었니? 없었지. 그래서 너네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G를 할 때 1에 가까워진다만 얘기했잖아. 근데 얘가 1보다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크게 가까워지는지 작게 가까워지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먼저. 왜냐면 얘가 만약에 1보다 크게 가까워졌어. 근데 그게 Y값이었지 G 입장에서. 근데 F 입장에서 그게 다시 X값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합성함수 논리잖아. 그럼 F 입장에서 X값으로 보면 1보다 크대. 그럼 오른편이지. 그럼 몇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지. 근데 봐봐. 1보다 작게 가까워진다라고 칠게. 그럼 1보다 작게 가까워졌어. 그게 G의 Y값이지. 그게 F 입장에서 X값으로 바뀌지. 그럼 1에 좌극한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때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지. 이렇듯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값이 결국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극한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GX에서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지금 해서 1에 가까워진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1보다 큰 애들인지 작은 애들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1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잖냐. 그럼 얘네들 1보다 어떻게 했냐? 조금 작겠지. 그래서 1보다 살짝 작은 애들을 F에 대입하는 거야 이제. 즉 1의 좌극한이 되는 거겠지. 그럼 1의 좌극한은 이쪽이지. 몇에 가까워지겠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합성함수 때 다시 해봐줄게. 합성함수는 그냥 안에서부터 풀면 돼. 안에서부터 풀면 되고 안에서 나온 y 값이 무슨 값으로 바뀌는 거야? x 값으로 바뀌는 거지. 이것도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냥 뭐야? 마이너스 1 놓고 거기서 나온 거 그대로 해. 라는 거잖아 결론이. 그럼 봐보자. 0의 좌극한 풀라고 돼 있지. 또 이번에 G 먼저 하래? F 먼저 하래? G 먼저 하는 거지. 자 그럼 G를 쳐다보자. 그럼 0의 좌극한이래. 그럼 0의 좌극한이면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몇에 가까워지니?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지. 자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떠니? 커요. 그럼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보란 소리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보라는 소리인 거지. 그럼 몇이 나오네?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이 정도면 충분해. 합성함수. 한 번 더 봐보자. 자, 1의 우극한이지 이번에. 이번에 누구 먼저 하래?
F 먼저 하래. 그럼 F 먼저 봐. 그럼 1의 우극한이면 몇에 가까워지? 1에 가까워지지. 야 근데 잘 봐야 돼. 얘네들은 1보다 어때? 크다 작다가 있어? 없어요. 그냥 뭐야? 1이지. 정말 그냥 1이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대입할 때도 결국 그냥 1을 대입하는 거야. 즉 까만 점보라는 거야. 그럼 몇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범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 이해됐죠? 이제 괜찮아요? 좋아요. 견우 괜찮니? 음.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너네 한번 연습해보게. 괄호 1번만 한번 해봐. 잠깐 시간 줄게. 야, 미안, 너 안 좋냐? 야, 그럼 말을. 어쩐지 니 아무것도 필기 안 하더라, 야, 말을 하지, 개똥꼬 새끼야. 너 그럼 영상도 그냥 보고 필기만 하고 왔어? 노트에다가? 대환장 파티네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야 그럼 너 아까 저도요라고 하지. 8에서 이거 필기된 걸로 그냥 줄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거야. 헤헤, 어쩐지 나 민혁이가 그냥 집에서 다시 영상 보면서 복습하려는구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었잖아. 민혁 가면 아마 나오고 있을 거거든. 갖고 와줘. 일반 했으면 2번도 하고 3번도 해. 어차피 다 숙제잖아. 네, 답은 앞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틀리면 얘기 좀. 왜 안 오지? 다 나왔는데. 왜 안 오지? 안 오니? 왜? 왜지? 왜 안 와? 지금 뭐 어디서 멍 때리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쌤이랑 그냥 가볍게 봐봅시다. 필기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보고 쌤 말 이해만 하세요. 왜냐면 너네가 직접 다시 한번 풀어냅니다. 자, 볼게요.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물어봤죠. 자,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x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한히 커지고 있죠. 자, 그럼 대입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로 기잖니. 그치? 아래로 볼로 머릿속에 그리고 x를 무한히 키워봐. y 값이 어떻게 돼? 무한히 커지고 있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해? 안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요것도 하나 알아도 요거는 필기해요. 참고로 무한대 제곱이든 2무한대든 3무한대 아무튼 무슨 짓거리를 하든 무한입니다. 무한대한테는 마이너스나 0을 곱하지 않는 이상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무한대를 해서 같은 무한대는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무한대거든요. 다른 무한대일 수도 있고 같은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0은 안 나온다는 거. 자, 두 번째 8-x죠. 자, 1차 함수 머릿속에 그리시고 x를 무한히 키웁니다. 그럼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거 확인되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래요, 이번에. 자, 뭐 무리함수 그려도 되고 오늘 컨셉인 대입으로 가볼까? 대입하면 1 더하기 무한대지. 1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입장에서 1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무한대고. 그럼 무한대 밖에 루트가 있지. 루트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예요, 루트 무한대도.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얘는 유리함수꼴로 돼 있지. 그럼 유리함수꼴로 돼 있는데 이 유리함수가 자, 분모에도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때는 찢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찢는 거 해볼 수 있겠죠? 필요하다 싶으면 적으시고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 설명 굳이 잡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무한대를 여기 한 군데만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무한대 더하기 2지. 그럼 무한대 더하기 2는 무한대겠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나오지? 야, 무한대분의 1이래.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 전체는 몇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어? 0에 하나씩 가까워지겠죠. 그럼 2에다가 0에 하나씩 가까운 숫자를 더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몇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겠어? 2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겠지. 예,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5번은 x에다가 3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하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분모가 몇에 가까워요? 오히려 몇에 가깝죠? 0에 가까워지겠죠, 분모가. 그치? 근데 조심해라. 자, 0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할 건데 0 그러면 0에 가까운 숫자 대입했는데 그게 역수지. 그럼 결론적으로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얘도 무한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양의 무한으로 발산일까요? 음의 무한으로 발산일까요? 양의 무한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무슨 기호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열심히 해보시고요.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거는 그냥 합시다. 자, 이게 극한. 자, 위에 들어가요? 아래 들어가요?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아래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암산 가능하죠? 9 나오고 4 나오죠. 9 빼기 4는 5 나오겠죠. 끝. 자, 바로 얘기할게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1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음수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약분이 왜 되는지는 명확하게 이해해. 마인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운 수를 대입하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되진 않아서.
자, 이거 가우스 나온 게 한 번 더 연습. 자, 마이너스 3이 좌극한이라고 돼 있지.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1 정도로 생각해.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0.1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0.1의 가우스니까 마이너스 0.1보단 크면 안 돼. 그래서 꼭 실수 애들 많이 해. 0이야? 0은 마이너스 0.1보다 커. 그래서 몇이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얘는 가우스가 X쪽에만 있는 겁니다. 얘는 가우스 없어요. 자, 그러면 5의 우극한을 여기다가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5.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5.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몇이고? 5. 그럼 5 빼기 1이겠죠? 네, 그럼 4가 나오겠죠. 끝이 아니고 계산해서 답 내야겠죠. 자, 그리고 7번. 자,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돼 있죠. 그럼 바로 확인합시다. 자, x제곱입니다. 자, 후딱 해보세요.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0, 0 대입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0이죠. 존재합니다. 니은, 가우스, 정수에서 존재 안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죠, 식이.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디귿,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을 대입할 거예요. 0.1루튼, 마이너스 0.1루튼 둘 다 똑같죠. 디귿 맞고요. 얘는요, 아까 연습했죠. x가 0보다 크면요, 약분했을 때 x나 1 나오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뭐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이 기역 디귿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딱후딱 푸는 거예요. 풀 때는. 자, 나왔네요. 극한값 존재하는 거 찾고요. 자, 이렇게 나왔죠. 2분의 x라고 돼 있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의 우극한부터 해봅시다. 2.1 대입합시다. 그럼 2분의 2.1은 뭡니까? 1점 몇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우스 때리면 1이겠죠. 자, 2의 좌극한이면 1.9 생각하면 되겠죠. 분모가 더 작죠? 몇 점 몇이에요? 0점 몇.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값은 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0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 땡긴 거예요. 자, 니은은요? 자, 0으로 간다고 돼 있고 0의 우극한이면 그냥 x지. 약분할 수 있지? 그럼 x제곱이지. x제곱이면은 0 대입하면 0이지. 0의 좌극한 해볼게. 마이너스 x지. 약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근데 마이너스 x제곱도 결국 0 대입하면 0이지. 아, 그래서 얘는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야. 알지? 자, 디귿. 자, 9호 대입해볼게요. 야, 9호를 근데 분자에 대입하면 몇 나오냐? 분모는 0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럼 0죠. 뭐 대입한다 했으니까. 그치? 자, 릴. 이제 슬슬 귀찮아지는데 이거 존재할까 안 할까? 눈치챈 사람은 바로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돼. 절대값 있으면 웬만하면 안 돼. 왜냐면 바뀌어 뭐. 그치? 그래서 안 돼. 복습할 때 한번 해봐. 얘 넘어가고. 자, 여기 볼게. 자, 이 10번은 너네가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x가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너네가 절대값 부등식을 풀 수 있잖아. 1학년 때 배웠잖아. 그럼 얘는 풀면 어떻게 되죠? 1보다 크거나 A보다 작거나. 그렇죠. 큰 짝짝으로서 1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아이는요, 기준이 1이랑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가 1만에서 되는 게 아니라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갈라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 1 이상 마이너스 1이야. 요걸 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1에 무슨 극한 들어있어? 여기만 봐. 여기만 보면 돼. 1에 뭐 들어있어? 여기 위에 거. 이랑 함수값 빼먹지 말고 함수값까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좌극한이랑 함수값 명확하게 이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1에 대해서 뭐 들어있어? 1에? 좌극. 얘보다 작잖아. 마이너스 1에? 우극한 들어있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 궁금해. 그 위에 대입해, 아래 대입해.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 궁금해. 아래 대입하는 거고. 1에 우극한이 궁금해. 그럼 어디 대입하면 돼? 위에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봐봐. 모든 실수 x에서 극한까지 존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에서만 기준이 나눠지는 거지. 딴 데는 지금 기준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에서만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한다면 나머지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 이유야. 왜?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같다 만들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같다씩 만들 거거든.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 거야. 왠지 문제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근데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오, 생긴 좀 이상해졌죠? 쫄지 말고. 아까 합성함수한 거랑 똑같아요. 안에서부터 하면 돼요, 그냥. 봐보자. 0에 우극한 대입하라고 돼 있지. 그럼 0에 우극한이면 0으로 살짝 어때? 커. 0.1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3 빼기 0.1이지. 그치? 2.9지. 그죠? 그럼 F 입장에서는 2.9를 대입하는 거죠. 즉 2.9면은 3보다 살짝 작지. 그럼 3의 좌극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몇이네? 2인 거 확인되지.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 봐봐. 0에 가까운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0보다 살짝 0보다 살짝 큰 숫자를 대입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0보다 살짝 어떻겠어, 그거? 작겠지. 그럼 0보다 살짝 작은 걸 빼는 거야. 오케이?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게. 자, 2의 우극한이죠. 2의 우극한이면 2보다 살짝 크지. 그러면 거기다가 몇을 빼래? 1을 빼. 그럼 2에다가 1 빼면 1이잖아. 2보다 살짝 큰 숫자야. 거기다가 1을 뺐어. 그럼 1보다 살짝 어떻겠어? 크겠지. 대입하는 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의 우극한이었죠. 그래서 1이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을 대입하라고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쌤이 아까 계속 보여줬던 숫자를 쓰면 돼. 마이너스 3보다 살짝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1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1이 되겠지. 3보다 살짝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지. 그래서 3의 우극한을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쌤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 아무거나 해도 너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3.1, 뭐 2.9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0보다 큰 숫자를 그냥 좀 대입했을 때 대충 가면 2보다 살짝 어떻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도 괜찮고요. 쌤 이해됐습니까? 의도 좀 이해되죠? 마음껏 어느 걸로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대신 얘는 아까 열심히 해서 안 할래요. 자, 이러면 우극한 자극한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별 문제수 줄여. 둘 다 문제수 줄여달라 했지? 시너지 말고 그때 얘기했지? 그러니까 문제수 줄여달라고. 2학기 올림포스 맞겠지? 올림포스 그럼 미리 사서 풀어. 미리 사서 해 그냥. 그거 연습해. 고난이도는 좀 남겨놓고. 이왕 줄인 김에. 알지? 그러니까 갑자기 바꾸긴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똑같잖아. 지금 고일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도박해.
뭐 아니면 당근하면 되잖아. 무료 나눔 해가지고. 아니 무료 나누면 돈 날리는 거구나. 한 3,000원 받고 팔면 되잖아. 살 땐 엄마 돈, 팔 땐 내 돈. 되게 흡족해 한다. 자, 진행합시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 자, 마지막 쪽 설명이에요. 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너네가 이제 정의와 성질의 아니 그 뭐야 개념 공부할 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이제 앞으로 수학 2, 뭐 수학 1도 마찬가지였지만 수학 2는 특히 성질이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질이란 말은 지금부터 그냥 머릿속에 목 박아두시면 돼요. 사칙연산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1 때는 성질이 그거였지. 뭐 로그의 성질, 뭐 그 시그마의 성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수학 2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질 거려요. 성질 나게. 아우 늦었네. 그래서 이 성질은 딱 못 박아놔 머릿속에. 사칙연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칙연산이 좀 한정돼 있어. 이게 무조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두 개 함수가 있어. 이렇게 두 함수가 있어. 근데 얘는 x를 a 쪽으로 극한을 때렸더니 1이 나왔대. 근데 얘는 무한대가 나왔대.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수렴하니 안 하니? 1 더하기 무한대라는 거잖아 결국. 수렴을 안 하지. 이렇듯 함수의 극한은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항상 수렴하진 않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면 100% 성립해. 이걸 지금 배우는 곳이야. 이 조건만 만족해? 그럼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걸 배우는 곳입니다. 좀 더 비교다는 비교군을 얘기하자면 우리 시그마 있죠. 시그마 같은 경우 더하기 빼기는 어땠어요? 내 마음대로도 상관없었죠.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어땠어요? 제약이 있었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100% 성립할 때를 배우는 거야.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요걸 명심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라고 했지. 자 그럼 둘 다 뭐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수렴하고 있는 상태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럴 때는 100% 성립한다는 뜻이야. 근데 보면은 어떤 사칙연산하고 있지? 덧셈하고 있지. 뺄셈하고 있지. 곱셈하고 있지. 나눗셈하고 있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언제? 둘 다 수렴하면.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둘 중 하나가 수렴 안 하면 100% 성립하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자, 시그마에서 이런 걸 먼저 배웠으니까 자꾸 시그마를 잠깐 얘기할게. 그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말이 뭐냐면 시그마에서 덧셈 뺄셈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분리시켜도 되는 거였지. 아니면 다시 합쳐도 되는 거였지. 그 얘기예요. 더하기가 같이 있죠 지금. 근데 따로따로 써도 되는 거죠. 빼기 돼 있을 때는 따로따로 써도 되고 곱하기 돼 있을 때는 따로따로 써도 되는 거죠. 이거를 쌤이 뭐라고 할 거냐면 리미트의 분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분배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딱 이거 하나만 조심해. 5번. 얘는 사칙연산 중에서 어떤 사칙연산을 얘기하죠? 네, 나눗셈이죠. 그럼 보시면 같이 돼 있는데 원래 시그마 이건 안 되지. 따로따로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따로따로 돼 있지. 해도 된다는 뜻이지. 근데 존재가 있어. 아이고야. 뭐가 0이 아니래? 베타가 0이 아니래지. 근데 베타가 어디에 위치했니? 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분모 0이면 정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말장난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일단 괄호 1번. 자, 이렇게 fx 앞에 k가 곱해져 있죠. 실수가 곱해져 있지. 그 우리가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던져도 된다 했지, 상수는. 얘도 마찬가지야. 상수는 밖으로 던져도 돼. 상관없어. 결과 똑같아. 그리고 4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리미트를 분배해도 돼요. 단 뭐만 조심하고? 나눗셈만 조심하고. 뭐만 조심하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항상 100% 성립해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성질. 근데 단 조건이 있었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둘 다 수렴해야 된다. 그럼 너네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연산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연산을 할 때 리미트를 마음대로 분배하고 싶어. 그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야 돼.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까? 자, 연습해 볼게요. 자, x가 2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은 상상수죠. 네, 밖으로 던진 거예요, 리미트 밖으로. 그래서 얘만 푼 거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리고 뺄셈이랑 덧셈 같이 있지. 그걸 리미트는 얘가 지금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지. 그럼 2차 함수는 너네가 잘 생각해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겼잖아. 그럼 내가 x를 뭐 2라고 지정을 했어. 2에 하나씩 가깝게 보내래. 그럼 우린 2 대입하면 값 나와 안 나와? 2차 함수는 2 대입하면 y값 나오지? 근데 잘 생각해. 2차 함수 잘 생각해보면 x는 몇을 넣어서 y값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돼 있지. 그래 갑자기 막 뚝 끊기지가 않지. 그럼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를 리가 있겠어 없겠어? 그럴 리는 없겠지. 그래서 얘 할 때는 얘는 무조건 수렴하는 친구야. 자 근데 지금 얘가 리미트가 분배가 됐지. 자 연습하는 거니까 기초 문제로 완전 생기초로 연습하자는 거야. 그럼 리미트를 분배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모두 수렴해야 돼. 그럼 여기에 함수가 3개가 숨어있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3개가 숨어있는 거야. 그럼 이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 함수지. 그럼 잘 생각해. 그림 그릴 때 3개를 다 그렸어. 끊기게 그려 아니면 그냥 쭉 그려. 쭉 그리지.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셋 다 수렴하기 때문에 3개를 분리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각각 해도 괜찮다. 물론 너네가 이렇게 풀겠니? 처음부터 뭐 하겠어? 대입하겠지. 그치? 자, 곱하기도 연습해보자. 자, 이건 함수 2개를 곱하는 거지. x 플러스 2랑 2x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지. 그럼 x 플러스 2는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뚝뚝 끊기 아니면 쭉 그려져? 쭉 그려지지. 그럼 둘 다 뭐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수렴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리미트를 분배해도 괜찮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결론 내릴게요.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는 리미트를 분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리미트를 분배하기 위한 조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함수가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모두 수렴이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100%를 의미하는 거지. 또 오해하면 안 돼. 둘 중 하나 수렴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리미트 분배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될 수도 있어. 근데 100%는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건 100%를 뜻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알지? 왜냐? 그거 가지고도 문제 나와서 그래. 엄청 꼬아요, 수투가. 배우는 건 쉬운데 막상 문제 풀면 밑도 끝도 없이 꼬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도 봐보자. 나눗셈이지. 그럼 나눗셈에서 두 함수로 보면 둘 다 1차 함수지. 극한값 존재하지. 근데 나눗셈은 뭘 조심하라고 했지? 분모 0이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분모 0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모든 조건이 다 클리어 된 거야. 그래서 리미트를 분배해도 돼. 그럼 분배했으니까 따로 계산해서 답 내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식들이 다 이해가 되죠 이제. 그리고 함수의 극한 성질은 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무한으로 보내든 마이너스로 무한으로 보내든 상관없다 이게. 그냥 수렴만 하면 된다는 거야 성질은. 오케이. 그리고 이거 중요한 말 나오네. 자, 이제 정리를 딱 할 겁니다. 다항함수 있죠. 자, 흔히 얘기하는 다항함수는 우리 1차, 2차, 자, 이 책에서 배우는 3차, 4차는 이렇게 차수로 이루어진 함수들 있지. 그걸 다항함수라고 부르는데 앞에 잠깐 얘기했거든. 너네가 1차 함수를 그리든 2차 함수를 그리든 예습으로 배운 3차 함수를 그리든 4차 함수를 그리든 끈기 그리면 한 번에 쭉 그려. 한 번에 쭉 그리자 끊김없이.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내가 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그래서 fx가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면 극한값이랑 극한값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한값이지 지금. 얘는 무슨 값이지? 함수값이지. 아, 극한값이랑 함수값도 서로 어떻대? 같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은 함수값하고도 똑같다는 거야. 그럼 함수값은 당연히 실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멘트가 여기 굳이 따로 적혀있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에서 다항함수라는 말이 등장한 순간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따로 조그맣게 파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항함수라는 말 자체가 우리 수학도 풀 때는. 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이거 내볼까? 너네 한 번에 그러니까 뚝 끊기는 함수가 있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뚝 끊기게 그림. 한 번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함수가 있어. 그림. 뭐가 있게? 힌트 좀. 탄젠트. 탄젠트 있지. 근데 탄젠트는 수학도 아니야. 그럼 미적분이야. 근데 탄젠트 맞죠? 한 번에 못 그리죠. 또 이제 너네는 사이버스니까 뭐라고?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새끼가 동그랗 아니 우리 배운 거 함수 많잖아.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뭐 다항함수도 있고 많잖아. 그래 유리함수 대표적인 게. 유리함수가 한 번에 못 그리죠. 절대. 한번 한번 끊어야 되죠. 그래서 그 끊는 지점을 정근선이라고 부르잖아. 잘 생각해봐. 탄젠트도 무슨 선을 갖고 있어? 정근선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정근선이 있으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로그함수는 문제 없습니다. 로그함수는 한 방에 그립니다. 이거 오해할까봐. 자, 그리고 시간이 18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금요일에 진행할 것 같고요.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에드워드 건. 요거 연습할 겁니다. 요거 하고 갈 거예요. 자, 얘는 쌤이 이제 일명 모양 맞추기라고 부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이건. 자, 얘기해 볼게요.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 식을 뭐라고 할 수 있대요? 4라고 한대요. 그럼 너네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는 딱 하나예요. 아, 이렇게 생겼으면 4로 수렴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모양이면 4로 수렴할 수 있구나 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풀라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그럼 굉장히 일단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x가 1로 가죠. 여기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안 맞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제목답게 모양을 맞춰서 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양을 맞출 거냐? 여기를 일단 맞출 거고 여기는 맞출 거야. 근데 그걸 맞추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치환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우리 여기 x 0으로 가고 있잖아.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럼 얘를 얘한테 맞출 거거든. 그럼 여기 0으로 먼저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럼 0으로 맞추려면은 얘한테 몇을 빼야 돼? 1을 빼야 되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 이렇게 1을 빼도 괜찮아. 똑같이. 등호처럼. 부등호처럼. 똑같이 1을 빼도 괜찮아. 왜냐면 x가 1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니까 x가 1을 뺐어. 그럼 걔는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럼 그 계산을 하려면 1 빼기 1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차적으로 나 공간 더럽게 없다 씨. 여기다 할게요. 미안. 자, 그럼 리미트 x-1이 0으로 갈 때 x-1분의 x-1이 4라고 일단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잘 보면은 f 안에가 얘는 지금 다항식이지. 그치? 얘는 단항식이지. 다르지? 그래서 이때 이 치환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x-1을 t로 치환을 해봐야지.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라고 바꿀 수 있겠지. 그럼 t분의 ft는 4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나 아니면 너네가 그냥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그냥 선수 쳐서 설명을 좀 할게요. 너네 있잖아. y는 fx랑 y는 ft가 있어요. 얘네 둘은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예요. 저 방금 뭔 얘기한 줄 알아요? y는 f1이랑 y는 f2랑 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1 대입한 거고 이거 2 대입한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x 대입하고 얘는 t 대입한 거예요. x랑 t랑 같으면 당연히 같은 거겠죠. 그치? 그래서 함수로 얘기할 때 있죠. 함수로 얘기할 때 얘는 x를 대입한 거고 얘를 t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함수 관점에서 얘기하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입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서 자,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왼편과 오른편은 같은 식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왼편과 오른편. 이건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4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치? 여기를 봐봐. 얘는 x를 대입했고 t를 대입했지. 그럼 같은 값이 다른 값이 나올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그래서 같은 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결국 4라는 값으로 얘기하고 있지 지금 둘. 그죠? 그럼 뭐예요? x를 하든 t를 대입하든 똑같이 4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둘은 같은 거야. 왜냐면 애들이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 쌤이 치환을 했잖아. 그러면 얘는 t인데 지금 여기는 x라고 돼 있지. 그럼 쌤 이거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쌤이 이 말 안 했으면 너네도 혼자 문제 풀다가 의문 들었을 거야. 문제 풀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이 원리 때문에 결국 값이 똑같이 나왔지. 그럼 이 둘은 같은 거야. 그래서 t를 x로 다시 바꿔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식이야. 미리 설명한 겁니다. 궁금해할 거 어차피 뻔해서. 자, 그래서 이제 얘로 풀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해석합시다. 그럼 x분의 fx가 나오면 몇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이 나오면 4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딱 쳐다보자. x분의 fx가 있어 없어? x분의 fx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돼. 있어 없어? 없지. fx만 덩그러니 있잖아. 난 이 x분의 fx가 됐으면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양을 맞추는 거야.
fx 밑에 x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아래로 x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왜 곱해주는 거야? 필요하니까. 나 이거 필요하니까. 자,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안 쓸게요. 그럼 x 빼기 x분의 5fx가 분자가 될 거고요. 분모는 1 더하기 x분의 fx가 되겠죠. 자, 이제 뭐예요? 나왔죠, 다 필요한 거. 아니, 이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4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4로 바꾸게 된다면 1 더하기 4분의, 자, 리미트 안 썼지만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x 지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겠죠? 얘 없어지겠죠? 얘는 4죠? 그러면 마이너스 20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이름 잘 지었지? 이래서 모양 맞추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초반에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힘들어 하거든? 그래서 연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쌤하고 괄호 2번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괄호 3번은 좀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괄호 2번 볼게. 자, 두 함수 f랑 g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fx 더하기 2gx가 6이라고 했지. 자, 그럼 너네가 이 식이 주어졌을 때 가장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수렴하네? 인 거야. 자, 퀘스천. f랑 g는 지금 수렴할까 안 할까? 여기까지만 읽고 할까 안 할까?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그냥은 수렴이 있죠. 아까 쌤이 그랬지. 둘 다 수렴하면 4층 연산 무조건 수렴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라 했죠? 둘 중 하나 수렴 안 한다고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배운 건 뭐예요? 100%라는 거예요. 몰라요, 얘는. 둘 다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그걸 연습하는 단원이 따로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그때 조금 자세하게 더 풀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 번 더 봅시다. gx는 뭐 한답니까? 수렴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식이 극한에서 너네들한테 주어졌을 때 무조건 반응해야 되는 게, 수렴한 식을 주네? 이렇게 생기면 수렴한다라고 준 거네? 이걸 반응을 해야 돼, 항상 문제 풀 때. 극한 초반에. 자, 그랬을 때 이 fx 빼기 gx라고 하자고 했지. 자, 그럼 뭐냐? 얘 지금 일단 f랑 g, 여기까지만 보면 f랑 g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치? 근데 이 상태면 일단 수렴하는 거지. g가 수렴한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 두 식은 수렴해? 안 해? 둘 다? 하지. 그럼 쌤이 우리가 앞에서 100% 배운 게 뭐야? 둘 다 수렴하면 4층 연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네 둘을 4층 연산을 해도 돼요. 이 상태로.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를 분배하지 말라고 한 거야, 쌤은. 리미트 분배가 불가하다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근데 이 둘끼리는 같이 연산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한테 2배를 때리고 빼면 뭐가 사라지겠어? g가 사라지겠지. 그럼 뭐만 남게 돼? f만 남게 되겠지. 2배 때리고 뺐으니까 f는 몇 대 버리니? 2배 하고 뺐으니까 0대 버리겠지. 그럼 리미트 fx는 0인 거지. 쌤말 여기까지 됐니? 결론. g 수렴해야 하네? 하고 있지? f도 수렴해야 하네?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결론 나온 거야. 쌤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해서 g를 없애서 f가 수렴한다고 발견한 거지, 이거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알지?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건 끝났죠? 답은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금요일에 더 얘기할 거니까 너무 목숨 걸고 피기하지 마세요. 금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